6장 근계적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패루프 전달함수, 전체 전달함수 MS죠. 1번 GS, HS분의 GS의 근의 위치를 게루프 전달함수 GS, HS의 이득상수 K의 함수로 나타내는 기법이 뭡니까? 지금까지 한 근궤적법이 됩니다. 근궤적법. 2번 시간 영역에서 제어계를 해석 설계하는데 유용한 방법은입니다. 우리가 나이키스트 선도나 보드 선도, 니콜스 선도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주파수고요. 주파수 영역에 쓰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인데 근궤적법은 우리가 S죠, S인데 그 S가 J오메가로 변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S나 J오메가 똑같이 보시고 그냥 S로 된 것을 J오메가로 J오메가 아니고 시간 T 있죠. S를 T로 나타내는 거죠. 시간 T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근궤적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궤적법은 S지만 이것은 시간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그래서 근궤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실제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이지만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됐고요. 시간 영역에서 제어계를 해석한다. 근궤적법.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에 다음 중 어떤 계통의 파라메타가 변할 때 어떤 계통의 파라메타라 하면 이것을 K라고 보시는 거예요. K. 특성 방정식의 근의 움직임으로 시스템의 안정도를 판별한다. 이거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근궤적의 정의 같은 것입니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4번 문제입니다. 4번 보세요. 2단자 임피던스 함수 ZS는 S 플러스 4, S 플러스 5 분의 S 플러스 3입니다. 3. 그랬을 때 0점은 얼마다? 마이너스 3. 극점은 얼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에 0점에 무한대가 나오는 거 있죠. 얘는 복이 없으면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문제 나왔을 때 뭐와 무한대 있었죠. 그것 있었지만은 이런 것처럼 보기에 무한대가 없으면은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단위계한 제어계의 게루프 전달함수 GS는 S 플러스 2분의 K일 때 특성 방정식의 근 K가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변할 때 알맞지 않은 것은인데요. 우리가 지금 게루프 전달함수 GS는 S 플러스 2분의 K 요거 뭐예요? 일어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것이죠. 맞죠?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K 해서 특성 방정식 근 구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K 했던 거. 요 풀이 방법을 지금 풀이 방법 보셔도 되지만은 이론에서 요것에 대해 자세하게 풀이했고 근궤적을 그려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따라서 가번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에 대해서는 근이 모두 실근입니다. 여기까지 실근이 맞습니다. K는 0에 대해서 S1은 0, S2는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맞죠? K는 0일 때 K는 0일 때 S1은 0, S2는 마이너스 2, 0과 마이너스 2였고 이놈은 극점이었습니다. 극점. K가 0에서 1까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근은 모두 음의 실근입니다. 0에서 1까지는 모두 음의 실근이었습니다. 맞죠? 1에서 무한대까지는 두 개의 근은 음의 실부를 갖는 증근이 아니고 우리 중근일 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이었고 1에서 무한대까지는 뭐다? 공역 복소근이었습니다. 공역 복소근. 마이너스 1 플러스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해서 공역 복소근이었다. 그래서 5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혹시 풀이가 좀 안 되시면 제가 읽고 넘어갔지만 풀이가 안 되시면은 그 이론에서 했던 거 있죠. 그 부분 다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6번 근궤적의 출발점 및 도착점과 관계되는 GS, HS의 요소는입니다. 출발점, 극점, 도착점, 0점입니다. 답은 나번. 7번 특성 방정식이 실수 계수를 갖는 S의 유리함수일 때 개수를 갖는 S의 유리함수일 때 근궤적은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우리가 근궤적은 무조건 실수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8번 볼게요. 8번 제어 시스템의 게르프 전달 함수가 HS가 S제곱 S 플러스 2 S 플러스 4 S 플러스 5 분의 K의 S 플러스 3입니다. 이때 근궤적의 수는입니다. 근궤적의 수는 뭐다? 극점과 0점 중에서 많은 것 혹은 최고 차수라고 했죠. 보세요. 지금 0.1개고요. 극점 하나, 둘, 셋, 넷, 5개. 극점은 뭐? 5개가 됩니다. 5개. 혹은 S제곱 S 하니까 S의 5승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것은 극점의 수인 5개가 되고 이 5개가 근궤적의 수가 됩니다. 또 9번 봅니다.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의 K의 S 플러스 3은 0이죠. 예, 0입니다. 우리가 얘를 만약에 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얘 그 GS, HS가 어떻게 될까요? 게르프 전달 함수가 S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K의 S 플러스 3이겠죠. 이것이 게르프 전달 함수가 이럴 때 얘의 특성 방정식을 하면 분모 더하기 분자에서 이렇게 나타내질 겁니다. 그럼 얘를 뭐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죠. 바꿀 필요는 없고 최고 차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S 하니까 S 3승입니다. 플러스 KS 하면 얘는 S 1승이고요. 맞죠? 곱하기만 보더라도 얘가 S의 3승이니까 뭐? 3차예요. 3차. 그래서 가지수, 근궤적에서는 3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게르프 전달함수로 봤을 때 S는 마이너스 3, S는 얼마?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서 3개가 된다 해서 가지수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9번에는 그래서 답은 라번 3개가 됩니다. 3배. 3개. 10번입니다. 10번. 이득이 K인 시스템의 근궤적을 그리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입니다. 이득이 K인 시스템의 근궤적에서 근궤적의 가지수는 극수와 같다. 아니죠. 근궤적의 가지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극수가 많았지만은 맞죠? 0점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0점이 극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수와 같다, 극점과 같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0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궤적은 K는 0일 때 극에서 출발하고 K는 무한대일 때 0점에 도착한다. 맞죠? 실수축에서 이득 K가 최대가 되는 점이 이탈점이 될 수가 있다. 얘는 뭐냐면 10번을 우리 쓰면 보세요. 이득 K가 최대가 되는 점이 이탈점이다. 우리가 이탈점은 뭐요? DS분의 DK가 이탈점이죠. 뭐냐? 우리가 DK분의 D가 0이 되는 이것이 이탈점이에요. 뭐냐? 우리가 이런 거요. 혹시 미분 공식에서 종종 쓰는데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면 그것이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값. 우리가 회로에서나 혹은 전기기기에서 이렇게 배워. 회로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있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뭐냐면 제가 그 와트마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전력을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해서 0이 나오는 것이 최대 전력입니다. 그리고 기기에서 최대 효율 구할 때도 원래로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탈점이 제가 이렇게라고 했는데 이것을 풀어보면 실수축에서 이득 K가 최대가 되는 점이 이탈점이 된다. 혹은 분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라번 근궤적은 실수축의 대칭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가입니다. 가가 틀렸다. 11번 봅니다. 11번. 게르프 전달은 GS, HS에서 HS에서 S의 S 플러스 2분의 K의 S 플러스 1입니다. S 플러스 1에서 근궤적의 실수축상의 범위는 이라고 했습니다. 범위는 보세요. 일단 지금 극점은 뭐요? 0과 마이너스 2고
0점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총 개수가 3개예요. 3개. 네. 그러면 홀수축 구간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림 그려봅니다. 뭐다? 0, 0, 마이너스 2, 0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홀수축 구간에 존재하는데 이 홀수축 구간은 뭐 왼쪽부터입니다. 여기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여기 홀수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하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구간이 홀수축 구간이에요. 그래서 원점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가 실수축상의 근궤적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번에는 답이 나번입니다. 12번 G, S, HS는 S제곱 S 플러스 1, S 플러스 1, S 플러스 4 분의 K의 S 마이너스 2, S 마이너스 3에서 점근선의 교차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차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점근선의 교차점은 기호는 뭐 델타를 쓰든 뭐 A를 쓰든 B를 쓰든 상관없고요. 점근선의 교차점은 뭐다? P 마이너스 Z 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점근선의 교차점이나 혹은 점근선의 각도 등이 나오면, 구하는 각도 등이 나오면 먼저 극점과 0점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극점 봅니다. S제곱이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개수는 몇 개예요? S제곱 2개로 쉰다 그랬죠? 2개, 3개, 4개, 5개. 5개. 0점은 2와 3입니다. 뭐? 2개. 5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5 마이너스 2분의 극점 다 하다면 얼마다? 마이너스 7에서 0점 다 하다면 얼마요? 2에서 3하면 5죠? 5가 됩니다. 얼마? 3분의 마이너스 12 하니까 예,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차점 나오면 무조건 먼저 극점과 0점을 구하셔야 돼요. 13번도 똑같이 봅니다. 13번 S-1의 제곱 S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K의 S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예. 지금 교차점을 구하래요. 교차점. 극점 뭐다? 0.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다음에 1이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1 두 번 쓴 이유는 시그마 극점 마이너스 시그마 0점 할 때 극점은 1 하나만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금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극점은 1과 1입니다. 더할 때 1을 두 번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극점 자체만 보면은 1이지만은 실제는 1이 두 번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돼요. 따라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됩니다. 0점 얼마예요? 0점은 마이너스 5니까 얼마? 5고 1개가 됩니다. 1개. 따라서 교차점 델타는 P-Z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시그마 Z 다 더해라 이런 말이에요. 극점 얼마? 5 마이너스 1분의 극점 다 더해요? 얼마요? 마이너스 4에 1 빼니까 얼마? 2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점 얼마요? 5죠. 5 하니까 얼마? 4분의 마이너스 7이 된다. 14번에 마이너스 7이 된다. 그래서 13번에는 교차점을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7입니다. 마이너스 4분의 7. 14번. GS, 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부궤한계에서 점근선의 근궤적 점근선의 실수축과 교차점 똑같은 문제입니다. G, S, HS는
S 플러스 3 네. S 마이너스 4 분의 K의 S 플러스 1입니다. 다시 뭐? 극점 0 마이너스 3 4죠. 0점 마이너스 1입니다. 마? 3개 1개. 델타는 P 마이너스 Z분의 시그마 P 마이너스 시그마 Z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3 마이너스 1분의 얼마요? 1 마이너스 1이죠. 얼마? 2분의 2는 얘는 1이네. 1. 예. 점근선의 교차점은 1이 됩니다. 1.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약간 문제는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부 이렇게 인수분해 해줬는데 이렇게 나눠줬는데 만약에 GS, HS가 해서요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뭐 S 플러스 2다 이렇게 하면은 극점과 0점을 할 때 인수분 해줘야죠.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야 극점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혹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된 거는 인수분해 해주거나 혹은 근의 공식으로서 1과 2를 찾아서 극점과 0점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허기야 뭐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 안 나와요. 나와봤자 2차 정도만 나오니까 근의 공식으로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번, 13번, 14번 모두 근궤적인데 근궤적의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근데 혹시나 제가 이론할 때 했었죠. 각도 있죠. 점근선의 각도나 혹은 허수축과의 교차점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잘 없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가서 점검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허수축과의 교차점 문제는 혹시 복잡하면 답이라도 그거라도 외워서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5번 근궤적 S평면에 J오메가 축과 교차할 때 페루프의 제역에는 뭐냐? 페루프 제역에는 어떻게 되냐? J오메가 축과 교차할 때 얘는 근궤적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근궤적이 이렇게 교차할 때 근이 특성방정식 근이 허수축과 교차하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임계안정이라고 했습니다. 임계안정.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답은 임계 상태예요. 임계 상태. 16번 해볼게요. 16번. 16번. 게르프 전달함수 G, S, HS는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K입니다. K. 여기에서 이탈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탈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보세요. 요놈의 특사방정식이 얼마예요? 특사방정식은 S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가 0인 것이죠. 맞죠? 맞죠? 그럼 요놈을 정리하면 얼마요? S 플러스 3의 제곱은 S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니까 얼마? S제곱 플러스 6S제곱 플러스 9S죠. 9S 플러스 K는 0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탈점, 분지점은 어떻게 구해요? K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보세요. K는 어떻게 해요? K는 얘가 통째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6S제곱, 마이너스 9S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이탈점, 분지점은 뭐? DS분의 DK.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얼마?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제곱 미분하면 S제곱 미분하면 2S인데 마이너스 12S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요것을 미분하면 요것을 다시 할게요. DS분의 D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6S제곱 마이너스 9S를 요게 0이 돼야 되는데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얼마 돼요? 3S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아니라 12S 마이너스 9가 0이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9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마이너스는 다 버려도 상관없죠. 3s 제곱 플러스 12s 플러스 9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시 보세요. 3s 제곱 플러스 12s 플러스 9가 0이 되는데 여기에서 s를 구하는 겁니다. s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이제 3으로 전부 곱해져 있으니까 얼마?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은 0이죠. 맞죠? 아니면 근의 공식으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의 공식으로 바로 하셔도 돼요. 얼마? 1, 1, 1, 3은 더하면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하니까 4가 되죠. 따라서 얼마? s 플러스 1, s 플러스 3이 0이 되니까 s는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3이 분지점 혹은 이탈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탈점이 된다. 그래서 게르프 전달 함수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k에서 s가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3에서 이탈점이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마이너스 1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요. 일단 16번에는 답이 다번이 돼요. 다번. 17번에 뭐 문제 하나 더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GS, HS가 S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K니까 한번 볼게요. 얘놈의 특성 방정식 HS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니까 S 세제곱 플러스 OS니까 OS의 제곱 플러스 4니까 4S 플러스 K가 0이죠. 맞죠? K가 0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K에 대해서 나타내면 뭐는 뒤로 보내요?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OS 제곱 마이너스 4S는 0입니다. 0. 맞죠?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5S 제곱 마이너스 4S는 0이다. 여기에서 이탈점 분지점 구하면 DS분의 DK 뭐다? 마이너스 S 세제곱 마이너스 5S 제곱 마이너스 4S가 0이 돼야 된다. 맞죠? 얘를 미분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3S 제곱 마이너스 3S 제곱 마이너스 10S 마이너스 4가 0이다. 모두 마이너스니까 얘 벗겨내고요. 벗겨내면 3S의 제곱 플러스 10S 플러스 4는 0인데 여기에서는 인수분해 한번 찾아보세요. 인수분해 해도 웬만해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처음부터 근의 공식 적용하는 겁니다.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합니다. 2a a죠. b c입니다.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10의 제곱 마이너스 4a c 4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근의 공식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곱하세요. 2 곱하기 3 6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요놈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요놈을 해보세요. 계산을 하면은 S가 마이너스 0.46에서 5와 혹은 마이너스 2.86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0.46에서 마이너스 2.86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답이 지금 한번 보세요. 답이 지금 보시면 다번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가번은 왜 안 되냐라고 하는데 보세요. 혹은 요거 혹은 요거요. 요놈 혹은 요거인데 지금 17번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처음 식이 어떻게 됐어요?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4분의 K죠. K가 0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극점은 뭐예요? 극점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 0점은 해봤자 뭐 무한대나 없거나 혹은 뭐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보세요. 극점과 0점, 무한대는 개수에는 포함 안 된다고 했죠? 극점과 0점의 합이 3개니까 홀수가 됩니다. 홀수. 그러면 봅니다. 어떻게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홀수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요거 홀수, 요거 뭐야? 짝수죠? 요거 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계적이란 것은 요 구간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요 구간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7번 문제에서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0.46 혹은 마이너스 2.86인데 마이너스 0.46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한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마이너스 0.46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86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86은 뭐 이 정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근궤적의 구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궤적의 구간은 이 노란색 구간인데 지금 분지점은 마이너스 0.46이나 마이너스 2.86 중에서 지금 두 개 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려를 하는 겁니다. 16번처럼 하나만 있고 하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개가 있는데 뭐 해당 구간 실수축의 근궤적 구간에 포함되는 것을 찾으면 마이너스 0.46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번 문제는 답이 4번이 돼요. 아이고 이거 답이 4번도 안 되느냐 하는데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6장 근궤적 뭐 크게 문제는 많이 없었는데요. 여기 근궤적에 그리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이 6장에서 전부입니다. 문제에서 다른 거 다 근궤적의 개념도 그렇지만은 근궤적을 그리는 방법 이것을 처음부터 뭐 출발점, 끝점, 그 다음에 교차점, 그 다음에 대칭축, 그 다음에 이런 이탈점, 분지점 이런 용어들하고 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숙제해 주시면 6장은 끝납니다. 예,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